안녕하세요. 상대원 3구역 추진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상대원 3구역은 순환재개발로 가면 동의서 자체가 필요 없는데 왜 이명순이는 동의서를 받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은 전국 최초로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을 도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세입자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순환식으로 재개발을 도입을 했는데 주거복지라든가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 방법하고 공공 재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영 재개발은 어떻게 재개발을 하냐면 추진위 때 1%에서 50% 동의서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50% 동의서 자체가 인정이 된 나머지 25%만 받으면 4분의 3 동의서가 인정이 돼서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추진위 동의서 50%를 받으면 처음부터 조합 설립 때 75%를 받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비도 많이 들겠죠. 그런 거를 간소화시켜주고 조합원들에게 많은 편익을 주기 위해서 50% 동의서 받은 거를 인정한 나머지 25%만 받으면 조합 설립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을 민영 재개발이라고 해요. 근데 상대원은 어떻게 해요? 공공 재개발로 가죠. 근데 공공 재개발은 SH라든가 LH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하겠지요. 근데 성남은 LH하고 합니다. 근데 LH하고 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3분의 2 동의서를 받아서 시에다가 우리 재개발하겠습니다. 구역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순환 재개발 방식에는 동의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명순이 동의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동의서를 왜 받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남발인 연본 동의서를 시에서 줘요. 시에서 주면 누가 50%를 먼저 받아서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주민대표 구성을 해서 갑니다. 공공재개발은 공영재개발, 민간 협동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1단계 2010 때는 단대동, 중동 재개발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LH에서 시공사를 10군데 줘요. 그러면 10군데에서 5군데 시공사를 니네가 뽑아다오 그래요. 그러면 뽑아주면 LH에서 5군데에서 입찰을 봐요. 그래가지고 LH에서 뽑았어요. 근데 2021 때 금강 1구역, 중 1구역, 신흥 2구역은 어떻게 하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 경쟁 입찰을 해서 뽑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영 재개발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30 때 수준일, 신흥일도 역시 시공사를 주민투표해서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태평3, 상대원3, 신흥3도 역시 주민투표해서 공영 재개발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은 디테일하게 성남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상대원 3구역은 공영 재개발 민간 합동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상대원 도시재생 설명회 전 가로정비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 상대원 3동 주민센터 맞은편 금강동 길 20m 길 확보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바로 상대원 3동 길을 들어오면서 주민센터 길을 들어오면서 바로 판매다죠. 그리고 전에 그 상대원 중상구역 재개발 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말 끊지 마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아니요 말 끊지 마세요.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시라고요. 중상구역 재개발 거기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원 2구역이 도로폭이 좁아져서 거기부터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상대원 3구역도 금강동 그 상대원 주민센터 맞은편 길이 20m 확보가 돼요. 그러면 바로 들어오는 게 8m예요. 그 길이 그 상대원 테크노밸리로 넘어가는 그 길이 보통이 엄청 혼잡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는데 그리고 여기
네, 저 답변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어쨌든 저희가 시에서는 아까 했었는데 저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기본계획상에서는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대안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알려줄 의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었고, 저희가 뭐 그쪽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검증하고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또 남아있는 게 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공청회 때도 또 주민 의견 수렴 또 할 거예요. 자, 그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있었던 얘기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주와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게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래서 다시 참여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또 없으시면 상주 시의원님 이 설명 들으시고 상도 3번에서 시의원이 되시면 상주 발전 좀 해주시면서 뭘 시의원이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네, 시에 가서 알겠습니다. 이런 좀 하고 동민이 위해서 네. 시의원이 돼야지 이 시의원이 안 나고 감사합니다. 자, 돌아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잘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2018년 7월 30일 날 성남시에서 주거환경 사업, 그 다음에 가로정비, 재개발에 대한 설명은 없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쪽으로 유도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정비, 주거환경에 대한 거를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7월 29일 날 제가 사전교육을 했어요. 사전교육을 해서 2018년 7월 30일 날 시에서 나와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정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냐면 도로를 닦아준다던가 그 다음에 공원을 해준다던가 일부 용자를 주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페인트 칠을 한다던가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홀로는 어떻게 돼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조금 가로정비가 뭐 법이 조금 바뀌어서 면적이 좀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근데 뭐 별 사항은 없고 그때는 10,000제곱미터에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나홀로 두 동분이 못 짓는데 여기에서 언덕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닦아지지 않는 데에서 여기에서 나홀로 한두 동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도로를 닦지 않고 그냥 미끄럼틀 방지 시설이라든가 집 리모델링만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재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가로정비 가면 이러한 문제점 단점을 절대 보완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음 현재 지금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 3에 상지원 3구역이라고 예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그 상변 3구역에는 행정구역은 상변 1동과 상변 3동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상산구역에 대해서 이제 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하던 중에 그때 상변 3구역에 대해서 상변 1동 주민들과 상변 3동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오다 보니까 숨이 좀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약 35%에 해당하시는 그 권리자들께서 이제 반대를 하신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시라고 이제 그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약 67%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단 35%의 그 반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구역 지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75%의 그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 구역만 지정이 되고서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2030 성남시 도정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방식의 어떤 정비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민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 걸 가지고 늘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동의를 받고 있고 최근에 동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의서를 70% 이상 받으면 옛날 그런 스토리랄까 옛날에 그런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상상구역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다시 그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동의 그 관계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2020상에서 지금 2023에서 지금 이제 현재 33거의 3단계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2020은 현재 지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30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30 도전 기본계획이 내년 4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1단계로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구역 지정권자는 저희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판단을 해서 이제 구역 지정을 용역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희가 추진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일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성남시장한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설문조사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들으셨죠? 진행이 그렇게 됩니다. 2018년 상대원 일동 시민 인사회 때 그 도시정비과 진명래분이 뭐라고 했어요? 리서치 조사에서 2%가 부족해서 우리 더 이상 진행을 못했다고 했어요. 순환 재개발 방식인데 우리가 만약에 동의서라도 받아놨으면 우리 주민 동의율이 이렇게 많습니다.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동의서 안 받고 넉놓고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원순희 시장님도 동의서 받는 거를 인지하고 성남시에서도 인지하니까 리서치 조사에서 어때요?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으면서 교육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다니까 주민들 인식이 확 달라져 갖고 재개발에 대한 호응도가 상대원 3구역에 조사했었을 때 정말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동의서 역할이었습니다. 2020 상대원 1, 2, 3동 시민세회 인사에 문수미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마움과 부탁말을 들으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뭐냐면 재개발 때문에 문수미 시장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과 그 미안함 속에 또 고마운 마음이 뭐냐면 그래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으시고 재개발하는데 기본계획 넣어주셨지 권리산정 기준을 해주셨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이제 부탁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 상대원 3구역은 빌라 세대가 한 2,500세대나 돼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과 그리고 또 학교가 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서 학교 주변으로 일조권이 걸려요. 그리고 또 기존 학교가 있음으로써 도로 이용하는데 학교 주변 도로가 폐쇄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아파트 배치라든가 일조권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가 한 300세대에서 500세대 정도 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학교의 실내체육관, 급식실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반박을 하려고 제가 탄원서를 받은 게 아니고 저는 그 전에 재작년에 재개발 시작 5월달부터 지하철 타면서 받고 8월달부터는 대일초등학교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급식실도 짓고 싶고 실내체육관도 짓고 싶고 재개발 해가지고 학교도 우기고 싶고 다 하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도 좋고 또 학교도 좋고 또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아까 주차장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재개발하면서 그 삼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금강동이 4차선 길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삼동 주민센터 밑에 있는 학생들이
대율초등학교로 학교 몇 명이서 이제 다니는 학부모이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도 교육청에서는 금강동에 있는 학교로 금강초등학교로 보내면 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주민들도 역시나 거기 학군이 영어 수업이 잘 되다가 보니까 학군이 대율초등학교에서 다니는 거지 그쪽으로 옮기면 더 좋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지혜롭게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희들이 항상 협력을 하겠노라라는 말씀드리면서 2020 때 병원 1, 2, 3동 새해 인사 때 은수미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명순 씨 동의서 건네라고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순환 재개발 방식에는 동의서 자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상대원 1동까지 해서 재개발 해준다고 하니까 순환 방식으로 LH에서 간다고는 하는데 믿고 있었어요. 넉놓고 있다가 리서치 조사 2%가 부족해서 우리 기본 계획은 나왔는데 구역 지정으로 더 이상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동의서를 받았다 하면 기본 계획에서 구역 지정으로 못 갔을까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순환 방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5,700 몇 세대인가 해서 이렇게 이주단지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 확보된 세대가 태평3, 신흥3, 상대원3이 전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주단지가 또 부족하다는 게 또 상대원 3동은 면적이 넓다가 보니까 세대수도 많아요. 또 이런 애로점 때문에 상대원 3구역의 재개발이 무슨 변수가 생길까 해서 보험 차원에서 동의서를 받아놓는 거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개발할 때 나중에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은 주소라든가 전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재개발하는데 순조롭게 갈 수가 있겠죠. 이런 애로점을 보험을 들어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분열은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모두 뭉쳐주십시오. 이명순이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업성 최고, 주거환경은 최상으로 이끌겠습니다. 1. 대율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3구역 사업성 개선. 2. 상대원 3구역 내의 공원을 상대원 헬스밸리 완충지역과 연계하여 그린공원 조성. 3. 단지 내 중앙가로축 지하차도 구성 및 지상덕계공원 조성과 그린공원과 연계. 4.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5. 상대원 파출소와 미래 삼동선, 상대원 헬스밸리역 유치 및 성남 1호선 추진으로 상대원 3구역 교통환경 개선. 5가지를 목표로 상대원 3구역 사업성 주거환경을 어떻게 최상으로 이끌어서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건지 계속 연구해서 올리겠습니다. 토지동 소유자 여러분, 나중에 분담금이 많다, 주거환경이 별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분담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여서 분담금을 조금 낼 수 있는지 서로 연구해서 이명순 주민대표와 서로 소통해서 여기 재개발 사업을 지혜롭게 잘 풀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순 위원장이었습니다.